코스피 지수가 옐런 의장의 기존 정책 기조 유지 발언으로 상승을 보인 글로벌 증시의 훈풍의 영향을 받아 엿새째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1940선을 넘기도 했던 코스피는 하지만 외인 매도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옐런 의장은 경제 지표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테이퍼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설 명절 특수 요인까지 겹치면서 올해 1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475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최대입니다. 1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3천억 원대 대출 사기는 우리은행 이체 확인서를 수시로 조작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T E&S의 협력업체인 NS소울은 거액 대출 사기를 위해 우리은행의 허술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증빙 서류를 수시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연이은 실적 쇼크로 국내 건설업계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장 오는 3월과 4월 집중적으로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 물량을 건설사들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주요 건설사 24곳의 회사채 만기 롤의 일정을 분석한 결과 연내 회사채 만기 물량 가운데 약 40%가 오는 3월과 4월에 한꺼번에 도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옐런 의장의 발언 속에 훈풍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우선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저금리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6.5%로 더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상승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준의 통화정책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초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글로벌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94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옐런 의장의 발언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 옐런 의장의 발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기관 매수에 힘입어 193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10.17포인트 오른 1942.23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에 개장 직후 194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소폭 줄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포인트 상승한 1934.34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518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249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755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외인의 매도로 강보합 마감했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38포인트 오른 522.28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 지수는 1.16포인트 상승한 520.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외국인과 기관 똑같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64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3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108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에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0.53포인트 상승한 131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15% 상승한 39,450원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 밖에 기아자동차 이 밖에 포스코, 네이버 그리고 신한지주는 그동안 하락했지만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요 0.35% 상승한 42,450원을 기록 중이고요. 시총 2위인 서울반도체는 0.54% 하락한 45,8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CJ 오쇼핑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39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네, CJ ENM은 어제에 이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34,200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 밖에 시젠과 메디톡스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환율은 옐런 효과에 1,070원을 하향 돌파하며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22주 만에죠. 1,060원대로 내려앉는 모습인데요. 옐런 의장 발언이 미증시 상승 등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전일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환율은 오늘 5원 60전 내린 1,065원 50전에 개장했는데요. 현재는 4원 70전 하락한 1,066원 4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10시 구간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치 투자 시간입니다. 동부증권의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세한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전에 옐런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초저금리도 6.5% 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발언에 긍정적인 훈풍을 보인 또 미증시와 뉴욕 증시였는데 우리 증시도 엿새째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940선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 증시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전망부터 여쭤볼게요. 예. 미국 증시는 지금 이제 어제 그 신임 옐런 총재의 발언에 따라서 많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좀 지켜봐야 할 대목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타 다른 신흥국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 이후부터 약 2, 3일간의 주가 추이를 잘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그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한두 가지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펀더멘털 탄탄하게 경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호재의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기조가 계속적으로 그 다른 기타 국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또 소폭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와 달리 약간 디커플링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그 기대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옐런 발언의 호재가 미국 증시에는 상승 힘을 줬지만 우리 증시에는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또 반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 없이 국도화학부터 일진전기까지 10종목을 10%씩 담고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국도화학이 3.7%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17.9%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LG디스플레이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죠. 11.3%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7%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는 마이너스 1% 정도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이노텍이 4.3%, LG디스플레이와 함께 LG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마이너스 3.6%, 오늘 장에서 4%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손실을 줄여놨습니다. 네, 가장 먼저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18% 정도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조선주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주 대장주로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그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규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그 실적 부진,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그 여파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현재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저가 매수에 따른 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일어날 때, 반등이 일어날 때 최소한 24만원 정도 근처에 왔을 때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보유하시고요. 이후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수주 상황이라든지 실적 상황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24만원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우선은 보유 관점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살펴보고 싶어요. 7%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 WTI가 또 배럴당 $100를 넘어서는 흐름도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가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네. SK 이노베이션도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약 1,500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을 때에는 정유주 상당히 그 낮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평가로 봤을 때는 PBR이 약 0.79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평가 수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해 있는 그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고요.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가 왜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4분기 실적이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4% 급등하는데요. 예, 일진전기 경우에는 그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올해 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이러한 흑자 전환 이후에 실적 계속해서 올해 이어갈 것으로 증가세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적 증가에 힘입어서 주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움직 상당히 좋고요. 이대로 계속 보유를 하시고 11,000원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목표가 설정하신 후에 주가를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LG그룹주를 함께 보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각각 11%, 4%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23,000원에 이제 매수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 주가 그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낭만을 극복을 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 추세의 뒤에 있는 배경을 잠깐만 짚어보면은요. 현재 그 LCD 패널 가격의 하락세가 점점점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올해 2분기 후에는 반등세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업황, 전체적인 LCD 패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대형 TV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패널 업황도 개선세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시고요. 35,000원대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에 이번엔 좀 손실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요. 오늘장에서 한 1%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 7% 손실 구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각 그 관련 업종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도 중국의 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그 중국의 춘절이 끝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그 철강 경쟁 업체들이 계속 올해에도 구조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업체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는 인상 기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철강 업체들의 그 제품 가격 인상에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관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시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나무로 멘토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급등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빵 하고 출발할 줄 알았는데 왠가 영 좀 시원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물결은요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시장이 지금 많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하방으로 찍어놓고 최근에 공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공매도 많은 상태에서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면 얘들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누르는 듯한 배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튼요, 오늘 이슈는요, 이 옐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옐런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남아있는 승부는 바로 미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쉽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옐런이 이제 기존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양적 완화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면서 동시에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완만한 경기 회복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낮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올릴 수 있다. 그와 더불어서 고용시장도 점진적으로 안정을 볼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에 대한 표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인 부분은요. 신흥국의 위기 결코 미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옐런의 발언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일날 취임식 때 옐런이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취임식 겸 하면 뭐 좀 맛있는 거 던져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발언이 처음으로 이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기존의 정책 그대로 벤 버냉키의 정책을 이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독단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막 가져와 가지고 시장을 흔들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그간에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은요 연준이 앞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 축소하는 게 뭐 리스크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축소를 한다면 쭉 축소를 해라. 왜? 그게 맞춰가지고 이미 이제 또 틀을 만들어 놨는데 또 바뀌고 하면 이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걸 결코 시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신임 의장도 이 벤 버냉키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가운데 큰 변화는 주지 않겠다는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옐런의 어떤 정책 기조라든지 이 사람 좀 독단적인 행동하기보다는 그대로 잘 이끌어가면서 큰 변수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과거에 보여왔던 이런 행동이나 이 말들이 충분히 신뢰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통화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요 크게 큰 돌발적인 변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남은 거는요 화살은 어디로 넘어갔냐? 역시 미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냥 2월 말까지 한다 이랬었는데 날짜를 딱 한도를 정했습니다. 언제로요? 27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기간이 좀 촉박한 상황인데 이 한시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제 미 정부가 폐쇄됐잖아요. 이 셧다운. 그래서 폐쇄가 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책임을 쭉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웬걸 공화당 책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55% 이상이 이 셧다운은 공화당 책임이다 이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깜짝 놀라죠. 이 분위기라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의원들 사이로 어떤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퍼져 있냐면 일단은 협상에 어느 정도 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폭 정도의 증액이 굉장히 크게 하진 않지만 일단 자기들도 협상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부분은 좀 증가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설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방법은요 이렇게 소폭 증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한도가 2월 27일이잖아요. 요걸 연장하면 되죠. 지금 현재는 한도가 없거든요.
한도 없는 거를 쭉 연장 또 우리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또 흐름을 보자 이렇게 연장의 카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럼 11월 달이 이제 중간 선거인데 이번에는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채 한도의 협상이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면, 연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름까지 거의 갈 가능성이 많죠. 한 8월 달까지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기존의 이 4개월보다는 좀 더 길어지니까 그 부분 또한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든지, 증액을 한다면 소폭할 것이고요. 아니면 이 한도 협상 기한을 이렇게 쭉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두 가지 일단 불확실성이 이제 해거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 그래도 대응을 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일단 어때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대거 아주 많이 제거됐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미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또한요 크게 리스크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공화당 쪽이 아주 강성으로 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공화당이 살짝 지금요 움츠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제 요즘 좀 신났죠. 야 협상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간단 말이죠. 공화당이 아예 알았어 해줄게.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일단 미 증시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이 정책적인 변수와 그리고 부채 한도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의 변수는 급격히 많이 줄었죠. 그러면 뭐 한번 보세요. 이번 그 통화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글로벌로 투자되었던 자금들이요 배분이 막 다시 일어나거든요. 일어났었단 말이죠. 이거 신흥국 자금 좀 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2조 이상의 1월 연초부터 나왔던 매물의 90%가요. 전부 다 미국계 자금이에요. 여기도 좀 빼.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메꿔 가보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야, 이제 그만 빼. 괜찮아. 이제는 여기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맞춰보자. 그러니까 그간에 자금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났던 이런 거를 업그레이딩이라 그러는데, 업그레이딩은 줄어들고 이제는 그 안에서 배분이 다시 짜여지는, 한국 내에서 미국계 자금을 가지고 채권에 투자할 것이냐,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주식이라면 어느 종목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특히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당연한 수순이 다음 수순이 뭘까요?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가고 이런 흐름도, 최근에 중국 흐름도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간에 지수가 못 올라간 부분이죠. 중소형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접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당연하게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관련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저께 나타났던 신호탄이 뭐죠? 삼성전자를 빵 끌어당기는 모습이 왜 나왔느냐? 바로 지수 중심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남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종목들, 그 중에서 바로 1분기에 터널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 측면의 반등과 이 기업의 개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빵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이들 군들의 본격적인 순환매와 강세가 기대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지만 일회성 비용으로 안 좋게 나타나는 기업들, 1분기에는 당장 터널라운드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 소재군들 중에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그리고 화학업종, 에너지업종들이 또 이러한 업종이 포진되어 있고, 당연히 금융주 빼고 갈 수 없죠. 예,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전 Y는 정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2시 20분에 특징주 Y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요, 기분 좋게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올라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간밤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리 옐런 의장의 입술은 정말 이뻤습니다. 그쵸? 자, 좋은 일이 나왔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을 조금 그대로 뉴욕 증시가 오른 것만큼 줄 줄 알았는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중국 수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013-3366-016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테마, 어제에 이어서 또 재밌는 테마를 오늘 테마들이 널뛰기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요, 테마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테마 좀 살펴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가지고 나왔죠? DMZ 테마. 어제 제가 DMZ 테마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괜찮다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요, 황우석 테마주입니다. 조기세부 테마고요. 세 번째는 남북 경협 이슈로 인한 테마주들이 오늘 난리 치고 있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DMZ 테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어제 제가 사인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사도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요. 그쵸?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올라갑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매수 사인 아니죠. 사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들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더 이상 관심권에 두지는 않겠습니다.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부터 남북 경협주는 괜찮은데요, DMZ 테마는 수익은 많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비중 몇 프로까지 괜찮다고 했죠? 20%까지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는요, 무슨 관점? 매도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뿐하게 하루 만에 다 5% 이상 수익 났어요. 추천드린 거요. 좋죠? 자, 제가 무조건 테마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기준, 제 기준에 들어왔을 때는 사도 된다라고 의견까지 드립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테마 무조건 제가 싫어하지 마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잘만 보시고요. 종목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좀 살펴볼 종목 뭐가 있을까요? 36물산부터 좀 살펴볼까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테마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밀렸다가 오늘 다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더 갈까요? 제가 이 종목들을 왜 사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판단하건데 이런 N자형 파동이 좀 눈에 들어왔던 포인트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보는 N자형 파동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시장이 단계로서 차트의 흐름이 이런 종목군은 아니었어요. 보세요. 파루 같은 거 볼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급등 나오진 않았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파루 지금 5,400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때부터 매도 사인 드렸잖아요. 아우, 저 따라오신 분들 저한테 진짜 큰절 하셔야 됩니다. 그쵸? 네. 이거 조르대값 들고 계셨다가 제가 매도 사인 냈을 때 매도 하신 분들 고맙다고 진짜 문자 한번 쏴주세요. 네. 힘내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다시 365산으로 가서.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급등은 하지 않아요. 천천히 갑니다. 왜죠? 약간 남북 경협이기 때문에 북한의 눈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슈는 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는데 또 북한이 뭐랄까 가능성. 또 안 돼. 니들 지금 미국이랑 훈련하잖아. 하지 말자. 좀만 늦추자. 이래버리면 또 하락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사모자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나쁘지 않았죠? 또 한 종목 더 볼게요. 자, 일신석재도 볼게요. 요거 보죠. GMP 볼게요. GMP 오늘 좀 급등하다 약간 쉬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 쪽에 조금 이슈가 있어요. 토지를 보유하고 있나?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이제 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의 단계라고 좀 판단이 드네요. 쭉 가고 있죠. 대신에 21선 깨고 내려가는 포인트 얼마냐면요. 얼마죠? 730원. 네, 조금 작은 종목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730원 깰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 포인트 볼게요. 대신에 많이 보진 마시고요.
한 850원 정도 갔을 때 800원 넘어서부터는 조금 매도 의사가 보이기 때문에 매도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황우석 테마인데요. 줄기세포 테마입니다. 자, 줄기세포, 일본 줄기세포가 미국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종목들이 지금 ST큐브 13%, DVS 14%, 대부분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종목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거 외에 조금 잠깐 제가 읊어봐 드릴까요? ST큐브, DVS, 네이처셀, 산성 LNS, 조화제약, 파미셀, 오리엔트바이오, 메디포스트, 녹십자셀, 지아이블루, 차바이오엔 등 종목은 굉장히 많이 줄기세포주 관련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뽑아온 거는요,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잘 가는 것들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고민이 됩니다.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특허 등록했다고 이 회사들한테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나요? 네버입니다. 네, 결코 안 나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종목들 오늘 어제부터 올랐는데 정리해야 됩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매도 관점으로 눈에 불을 켜고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요, 그 XP 보안 관련 테마로 올랐던 종목들처럼 다시 올랐다가 그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그래서 ST큐브와 더불어서 DVS,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10% 이상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당장의 흐름 자체가 나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DVS 차트 좀 볼게요. 딱 두 개만 봐드릴게요. 자, 11월 말부터 주가 흐름이 이렇게 튀어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몇 배가 올랐습니까? 오늘까지 3배 올랐습니다. 3배. 네. 쫙. 다시 또 오르는 지금 점 상한가예요. 더 갈까요?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끝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쵸?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제서야 지금 잔치 끝나가는데 들어가가지고 먹어보려고요. 네, 찌꺼기 드실 겁니다. 찌꺼기. 그쵸? 나와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음식이. 그러면 뭐 수익률로 비교하자면 2, 3% 먹어봤자 잘 먹는 거 기분만 나쁘고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DVS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또 한 번만 더 볼게요. 네이처셀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 안 좋고요. 그 차바이오엔이 아까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차바이오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바이오엔은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상담 여러 번 해드렸어요. 이거 엮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는데 힘은 없네요. 많이 올라가다가 좀 빠졌어요. 오늘 장중 고점 3.6%대까지 올라가다가 좀 쉬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수급. 제가 이 종목은 수급을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이 정말 끝도 없이 매수합니다. 그쵸? 그냥 계속 사요. 엄청나게 그냥 싸그리 사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흐름에서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 분명히 이 종목 요렇게 밀릴 거다, 밑으로. 밀릴 겁니다. 분명히. 가져가시는데요. 이거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가져가시는데, 보유하신 분들이 안에서 가져가시는데 기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적은 물량이 아니고 최소한 5만 주, 10만 주 물량이 나온다. 그렇죠? 매수했던 물량을 보면 알죠? 뭐 30만 주, 40만 주도 있습니다. 최소한 5만 주, 최소한 10만 주까지 물량이 매도세가 나온다. 여기에 파란불로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정리를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비중을 차근차근 줄이셔야 돼요. 아셨죠? 조금은 그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 조금 쉬는 겸해서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종목이 많네요. 조선주도 있고요. OLED 관련주도 있고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스 살펴봐 드릴게요. 3015님 이미지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6,019원. 네,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가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2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미지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주가 흐름이. 상당히 많이 밀렸거든요. 여기서 어떤 수급이 나올지, 역시나 수급 자체는 찾을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시가총액이 458억, 어제 기준 458억입니다. 보통 시가총액이요, 얼마가 좀 넘어가야지 기관들의 매수가 잡히냐면요. 네. 1000억 원이 넘어가야지 그래도 기관들의 좀 매수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외인 들어오는 거 이거요? 개인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진정한 외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오로지 뭘로 봐야 됩니까? 실적으로만 지금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적이 그래도 조금 개선사항이 있어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나왔습니다. 자, 작년 영업이익 18억으로, 당기순이익 23억으로, 네, 흑자전환입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10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종목 얼마죠? 450억, 당기순이익 20억 정도 잡을 때 이 종목 PER이 몇입니까? 네? 20배가 넘네요. 저평가인가요? 아닙니다. 업종이, 이 종목 업종이 뭐죠? IT 쪽, 있죠? IT 쪽 PER 20배? 아우, 애매합니다. 주가 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요,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매수하기에는요,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종목,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돼. 뭐, 회사의 그 성장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조금 수급으로 주가가 끌어올리지는 않고요. 어떤지 개인이나 세력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도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기술적인 부분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을 준다면 코스닥 시장에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 잡아서 이 라인을 원래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포인트 좀 보이네요. 한 6,4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요때는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서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다시 하락 쪽에 전환이 나온다. 그때는요, 짧게 보셔야 됩니다. 5,750원 정도 라인 깨고 내려갈 때는 깔끔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은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주 보겠습니다. 자,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0121님, 네, 33,650원. 최근에 매수하셨습니다. 아니, 1월 말이나 아니면은, 네, 오늘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추격 매수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다려봐야 될까요? 조선주? 제가 이번 주에 이 종목 추천드렸어요. 오후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추천드렸습니다. 종가로 추천해서 매수가가요. 34,000원입니다. 네, 지금 150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그래도 탄탄하게 바닥을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많이 밀렸다가 다시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21선을 제대로 뚫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 키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자, 그런데, 여의도 쪽에서는 지금 삼성중공업, 조선주들을 좀 바닥 찾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크게 다시 한번 37,800원 정도가 갈 수도 있는 10% 정도씩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바닥 찾기 구간이고, 매수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조선주들을. 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우려감은 이제 끝났고, 올해 실적 기대감은 있는데, 조금 확인은 필요합니다. 수급 자체가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외인이 조금은 매도세 자체가 진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은 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개인이 팔고 나가는 흐름 간혹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바닥 찾기가 진행 중.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는 종목이죠. 갈 수가 있는 종목인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홀딩은 하시고요. 만약에 깨진다면은 32,000원 라인 깰 때가 정리 구간이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반등 줄 때 얼마에 정리하시냐면요. 한 37,800원 정도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잠깐 그러면 테마 또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테마가 오늘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종목입니다. 남북 경협 이산가족 상봉 때문인데요. 현대상승 8%, 에머슨 13, 제형솔루텍 9%. 쭉쭉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추천주, 제가 추천했던 로만손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들 가는 이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뽑아드리겠습니다. 뚜루루룽 로만손밖에 없습니다. 실적 나왔죠? 굉장히 좋았죠? 더 좋아요. 뭐가 있죠? 소치 동계올림픽 우리 김연아 선수 경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 경협주 보실 분들 아직 안 올랐잖아요. 로만손 요거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네, 더 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굳이 매도 사인 안 내고 있습니다. 더 보니까 10,000원 이상 갈 거거든요. 그래서 딴 거 보지 마시고요. 경협주들은 로만손만 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오늘 추천주를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요. 이 종목입니다. 일진전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진전기 실적이 나왔죠. 네, 실적 좀 같이 볼까요? 뉴스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4분기, 네, earning surprise.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왔죠? 살펴보니까요. 뭐 전년 영업이익도 112% 늘어났고요. 올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당기순이익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2013년 4분기 실적이 14분기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진전기가 항상 1분기 때, 네, 항상 비수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죠? 반사이익. JS전선이나 LS전선 이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얼마까지 갈까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 이렇게 지금 바닥 라인부터 해서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가장 사기 좋은 포인트 자체는 이 포인트였던 건 사실입니다. 포인트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라인이 추세상으로 무너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고서 다시 가는 요런 V자형 패턴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죠. 저는 판단하기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8,000원까지만 가면요, 목표가 달성이죠? 3%? 무리가 없는 종목. 자, 수급 볼까요? 수급 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기관들이요, 그 전에 1월 중반까지만 해도 매도세가 좀 강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매수세로 강한 물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개인 물량 서서히 뺏어가고 있는 모습.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4분기도 괜찮으니까 다시 좋은 흐름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7,680원, 7,670원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7,670원까지 매수하겠습니다. 7,670원이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보시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마이너스 3% 보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제가 일진 전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후장 2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1월 수출입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윤항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미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월 수출입 지표가 12월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상승 탄력받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지표에 대한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직 지표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11시 전후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될 지표는 수출입하고 신규 대출하고 통화량 지표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부 다 봤을 때 전월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지표의 하강 추세, 경기의 하강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은 했지만 12월에 비해서 1월 지표가 더 부진하게 된다면 신흥국 위기와 겹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또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전망과 분석 함께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경기 자체는 이제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하강하는 추세에서는 국내 증시와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아시겠지만은 중국하고 신흥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출한 기업이라든가 하는 실적들이 상승세가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은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국내의 금융 통로를 통해서 전이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신흥국의 경기 둔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1월 수출입 지표 부진이 상해 지수가 지금 2100선까지 올라오면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상해 증시에 미칠 영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상해 증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2100 정도의 상해 지수라면 경기 지표의 부진은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선 아래로 급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제한적인 악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춘절 영향의 등으로 제한적인 악재라면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 둔화 우려 조금 걱정을 덜어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 중국 시장에서의 재료는 이제 3월 초에 전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기대가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대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조금 더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둔화는 우려가 예상이 되지만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표를 확인하고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윤항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옐런 의장이 준 선물 국내 증시 제대로 훈풍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쪽 6째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선전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